장기임대 주택의 요건은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를 이야기하는 걸 포인트로 삼을 겁니다. 하나는 바로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또 하나는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대신 비과세를 감안하고 장기 보유도 조금 파격적으로 주기 때문에 일반 과세에 비하면 훨씬 조금 세금이 붙는다는 건데, 그래도 세금은 붙는다는 거, 그 점도 꼭 유념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드디어 부가세가 끝나서 좀 한시름 났는데요. 근데도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뭘까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면 되겠죠. 오늘은 저한테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던 내용인데 모두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공유드리고자 얘를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주제는 뭐냐면요. 장기 임대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우선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거는 장기 임대주택의 그 임대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만기를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거를 주제로 선정을 한 겁니다. 우선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은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그 가정하에 양도세와 종부세를 이야기하는 걸 포인트로 삼을 겁니다. 우선 이 양도소득세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는 바로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또 하나는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먼저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입니다. 양도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장기 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제1항 2호에 따른 주택입니다. 그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한 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물론 이 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에요. 거주 요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얘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과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매도가가 12억이 넘어가면은 세금이 붙습니다. 대신 비과세를 감안하고 장기 보유도 조금 파격적으로 주기 때문에 일반 과세에 비하면 훨씬 조금 세금이 붙는다는 건데, 그래도 세금은 붙는다는 거, 그 점도 꼭 유념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장기 임대주택이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요. 그래서 만기가 돼서 말소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말소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지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요, 장기 임대주택이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라, 이 예약입니다. 이번에는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의 양도세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장기 임대주택이 지금부터 설명드릴 요건에 모두 충족을 하면, 우선 첫 번째,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을 안 하고요.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50%에서 70%까지 파격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요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세무서에 세무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임대 개시일 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일 경우 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다음 8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넘어서 증액을 하면 안 됩니다. 한편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요, 임대 등록이 의무 임대 기간을 종로로 자동 말소가 됐을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거주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는 장기 임대주택이 말소가 되고 5년 이내 팔아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얘는 제가 말한 중과세 제외,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에서 70%를 적용받는 데는 양도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건만 충족을 하면 언제든 팔든 이 두 가지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계산식을 하나 설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고요.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다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가는 10억 원이고요. 취득가는 5억 원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취득일자와 양도일자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양도 차익을 계산해 볼게요. 10억에서 5억을 뺀 5억이 바로 양도 차익이 되겠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인 5억 원에서 8년 임대를 했으니까 50%인 2억 5천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인 5억 원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 2억 5천을 뺀 2억 5천이 양도 차익이고요. 이 2억 5천에서 25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그게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과세표준은 2억 4,750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종합소득세율, 네, 일반세율을 적용했을 경우 산출세액은 지방세까지 총 약 8,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장기 임대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도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장기 임대주택과 관련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2항 1호에 따르면 장기 임대주택이 요건을 충족하여 말소가 되는 경우에는요,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다른 주택이 있을 때 합산 배제를 적용해줬어요. 합산 배제를 적용해주면 종부세가 훨씬 더 다운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말소가 돼서 이제 장기 일반 임대주택이 아니게 된 경우는 그 다른 갖고 있는 주택수에 합산을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겠다, 이 얘기입니다. 기준은 매년 6월 1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X년도 6월 1일에 장기 임대주택이 요건을 충족해서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X년도부터 합산 배제에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합산 배제에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과세년도부터는 그 사유가 발생이 된 연도에 합산 배제 적용 제외 신청서를 반드시 서류 접수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네, 지금까지 간략하게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세무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